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1항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CCTV 영상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그 영상이 나온 사람 외에 제3자한테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상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이 나오는 그 계엄군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 계엄군들한테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 계엄군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될 원칙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 방호과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어떤 과정이 들어가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저는 당장 이 영상을 확보하고 기사화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초유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 같은 결박 시도가 충분히 있었을 법하고 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현태 단장이 그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케이블 타이는 공세용이라고 말을 바꾼 후에 특임 단원들은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포박당할 뻔했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던 당사자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영상 확보를 위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시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규백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국조특위위원장이었는데 제가 해당 의원실과 접촉을 해서 국회 방호과에 해당 영상에 대한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영상을 포함한 4개 영상을 국회 방호과에서 확보를 했고요. 2월 18일에 제가 이 사건 당사자로서 국회 방호과에 방문을 해서 혼자서 영상의 존재와 영상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피해자로서 이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했고요. 안규백 의원이 이제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야당 이제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영상 제공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 사무처는 방호과의 상위 부서고요. 영상을 담당하는 CCTV 담당하는 국회 방호과는 둘 다 이제 서로 약간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제가 양쪽이 찾아가서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영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좌절됐습니다. 결론은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고소를 해서 제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고소하라라는 결론이 나와서요. 일단은 좀 더 빠른 방법인 다른 우회 경로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경찰 국수본 특수단이 내란의 그 수사 주체인데 특수단 쪽에 이제 협조를 구해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 요 내용을 수사하면은 특수단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여러 의원실을 확인해 본 결과 특수단이 사실상 해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과정 속에서 기사로 한 차례 써서 낸 적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방법인 고소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누군가를 고소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어떤 죄로 고소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에 제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민변 쪽에서 제 사정을 듣고서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법리 검토를 통해서 이제 지난달이죠. 3월 25일에 중앙지검에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당 영상의 계엄군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완료한 다음에 국회 측 승인을 받아서 4월 1일부로 해당 영상을 제공받았고 4월 1일 당일에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그 3일 당일에 오후 11시 53분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처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특임 단원들이 헬기에서 내린 직후에 국회 본청의 오른쪽 벽면을 타고서 지금 뭐 잠입 시도죠. 사실상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고요. 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국회 정문에서 그 봉쇄된 현장을 촬영하다가 계엄군 헬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서 운동장에서 이제 언제든 이쪽 면을 타고서 계엄군이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고요. 이쪽에 그 국회 본청 정문이 있는데 정문에 이제 보좌진 취재진이 모여 있는 걸 확인하고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운동장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이따 이쪽으로 지나가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이 인원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 본청 기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갑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당시에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친 상황에서 언론이 반국가 세력으로서 계엄군에 의해 전 척살될 수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바로 이 인원들 뒤에서 제가 사실 취재할 엄두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멀리 떨어진 기둥 뒤쪽에서 이 인원들을 촬영을 시도했고요. 이 영상은 이제 기둥 안쪽만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계엄군들이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제가 영상 촬영을 시도하자 저를 발견하고서 거의 10여 초 만에 지금 저를 제압하고 제 몸을 90도 이상 4명이 단체로 달려들어서 꺾는 방식으로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강제로 뺏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나 요청도 없었고요. 저는 그 계엄군한테 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짜고짜 그런 식으로 달려들 줄은 전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폭행 당할 줄도 사실은 몰랐고요. 최소한 어떤 설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쪽 벽면을 타고 지금 이쪽으로 끌려오고 있는 장면인데 저쪽 벽면을 끌려오는 과정에서 제가 딛고 있던 한쪽 발만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쪽 다리를 옆에 있던 특임 단원이 거의 걷어차는 방식으로 해서 중심을 잃게끔 만드는 장면도 다른 쪽 CCTV에 찍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목에 걸고 있던 국회 기자 출입증은 명확히 CCTV 상에서도 식별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특임 단원들이 제가 기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저는 추측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제가 저항하다가 지금 거의 질질 끌려오다시피 지금 하면서 이쪽 벽면에 배가 닿은 상태에서 등을 보인 상태에서 지금 저항하고 있고 이때 지금 달려온 인원이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저한테 붙어있던 상급자로 보이는 특임 단원이 케이블 타이 가져와 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저를 처음 발견한 이후에 1분도 안 돼서 케이블 타이 가져와 그 다음 케이블 타이 가져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체결하려고 시도한 장면인데 제가 이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잘 묶이지 않으니까 재빠르게 케이블 타이를 빼서 다시 묶으려고 지금 팔을 뺀 장면입니다. 네, 빠르게 잡아 뺐고 그 다음에 지금 손목에다가 원 형태로 이제 케이블 타이를 걸고서 묶는 장면입니다. 근데 케이블 타이가 잘 묶이지 않아서 케이블 타이가 한번 체결되면은 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망가진 상태고요. 지금 저 손에 들고 있는 걸 보시면은 일자 형태의 줄이 식별되는데 저게 수갑형 케이블 타이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의 일자 몸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게 식별되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이 케이블 타이 땅에 버립니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제 차 요 벽면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을 동작을 취하면서
앉으라고 두세 차례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요구가 어떤 게 문제냐면은 바로 직전에 케이블타에 포박 시도를 했는데 벽면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으면은 무게 중심이 잡기 힘들어서 뒤쪽에서 양쪽에 제 손을 붙잡고 있는 특임대원들이 제 몸을 앞으로 쓰러뜨리면은 전 바닥에 코를 박고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뒤쪽으로 케이블타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저항을 했고 저 상황은 계속 양쪽에서 한 명씩 저를 결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은 좀 이따가 국회 내부에 불이 켜지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 보이는 흰색 구조물 있는 데까지 저를 끌고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고 앉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저는 당시에 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총 시간을 따져보면은 처음 제가 등장한 이후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불이 켜지니까 네, 이 저를 네, 이쪽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잠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는 이유고요. 당시에 보면은 특임대원들밖에 없었고 저 홀로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환경이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검찰 공소장에 보면 특수전 사령관이 사복 차림의 그 경찰 조형식에 특전사를 국회에 파견, 국회와 민주당사로 추정되는 C당의 당사에 보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지금 사복 차림의 2 남성이 보이는데요. 지금 저 둘이 걸어온 이후에 상급자로 보이는 특임대원이 손짓으로 이쪽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지금 손짓으로 그 사복 왼쪽에 있는 남성이 얘기를 했고 저를 끌고 간 장면입니다. 이제 이 이후의 장면은 제가 풀려난 이후에 바로 코너를 돌면은 국회 이제 본청 정문인데 그쪽에 있는 기둥 뒤로 여기 있는 전 인원이 이동해서 은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직후에 제가 풀려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문 진입을 특임단이 시도하다가 이제 국회 민주당 측 보좌진이 대다수였는데 보좌진들과 충돌을 하다가 결국에 정문 진입이 좌절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 이제 국회 본청을 탐색했고 저를 불법 체포하려는 시도했던 이 장면, 이 공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진입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들을 겪었을 때 그런 신경이 좀 어땠는지 설명 좀. 저는 사실 광주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초유의 사태 국회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민주당 보좌관들이 경찰에 항의했고 헬기 세대가 연이어 지나갔고 이거는 뭐 제가 광주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뭐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 진짜 뭐 학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1년의 폭행과 불법 체포 시도까지 제가 경험한 직후에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2달 가까이 혼자서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이 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가물가물한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사람이 충격을 받거나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은 스스로 좀 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당시 살면서 가장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저한테 분명히 트라우마고 그 여파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났던 상황도 있었고 분명한 트라우마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사가 저는 나감으로 인해서
제 당시 경험도 어느 정도는 좀 좋은 방향으로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입장하는 그것도 신경이 어떤가요? 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단 한 차례 구두 경고도 없었고 제가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저한테 하는 말이라 옆에 있는 특임당한테 지시하는 케이블 타이 가져와였습니다. 보통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저는 법에 대해서 지식 전무하지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이었고 그 비상계엄을 저는 김현태 단장 같은 지휘관은 거절할 수 있었고 거절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이제 비상계엄 상황이니까 불법 체포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벌어졌는데 지금 와서 구두 경고 단 한 번 없었는데 단순 경고였다라는 말은 저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는 김현태 단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특수전사령부 공보 담당 장교를 통해서 김현태 단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표했던 우려는 그렇게 부대원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씀하셨던 모든 건 부대원 책임이 아닌 무능한 지휘관인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셨던 김 단장님께서 저랑 통화를 하지 않고 어떤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에 나온 인원들은 다 본인의 부대원이고 부하들인데 그러면 이 영상에서 기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이 부대원들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를 저는 특수전 사령부에 전달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없다고 전해와서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단장의 최근 발언들, 뭐 김계리 변호사의 계몽을 언급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그런 보고서 굉장히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영상에 나온 특임단원들이 저를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이 저를 땅에다 매다 꽂았으면 꽂았지 케이블타이 결박을 시도했으면은 한 번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곧장 체포하고 막말 구금까지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지휘관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은 군 조직 특성상 이런 관련된 내용 다 보고받았을 텐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확인된 민간인의 피해 사례는 저 하나였으니까 본인은 안기령 대변인한테 특임단원이 총구를 겨눈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싶습니다.